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상승폭을 반납을 했죠.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대로 속출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제 메인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PS 일렉트로닉스, 오늘 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7.60% 안정적인 상승이 그대로 이어졌죠. 그러면서 목표가 돌파를 했습니다. 또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KBI 메탈이죠.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하루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오늘 그대로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어요. 만약에 오히려 어제 말씀을 드렸다면 타이밍이 안 나올 수 있었는데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고 오늘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 케이스죠. 이틀 전 메인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대원전선도 어제도 상승, 오늘도 이어서 18%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상승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때 말씀드렸었던 심택, 연속적인 급등이 만들어지면서 상한가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오늘만 하더라도 22% 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아니죠.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 이번 달 들어서 이런 미친 듯한 상승 랠리, 상한가 다 놓쳤다, 아직까지 시장 대응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을 보였었죠. 그런데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만들어졌고, 지금 간단하게 체크만 해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저항대,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내일도 감안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PS 일렉트로닉스,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었죠.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30분 봉상으로도 절대 깨지지 않았다,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 과정 이미 돌파하는 패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3%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정확히 보합권, 눌림목권 준 이후에 17.60%까지 안정적인 상승이 그대로 만들어졌고 그 추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어제 영상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어제 영상이죠. 21시간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본적으로 영상을 말씀드리던 타이밍에서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케이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BI 메탈 같이 하루 지나서 상한가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한마디로 단기 스윙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 시장 상황, 섹터, 그리고 수급 차트의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반복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결국에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3,800억 원대예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월봉 차트입니다. 완벽하게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 저하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20월선을 기준으로 거의 3중 바닥을 만들고 지금 완벽하게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켰죠. 주봉 차트로는 어떻습니까?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구간대들 정확히 20주선까지 돌파를 시켜놓고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어때요? 이때 한번 61선에 대한 저항이 만들어졌고 지금 정확히 그 구간대까지 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가상으로 보면 최근 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혔죠.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주말 영상에서 어떻게 이 부분은 잠깐 패스를 할게요. 그랬었죠. 그리고 오늘 저기 8240원까지 말씀드렸던 목표가 정확히 매물대 구간인 그 구간까지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응 방법이에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9,000원 구간대에서 9,500원 라인대, 중기 관점으로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단기적인 목표까지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말 그대로 목표가 그대로 돌파를 했죠. 걸어 놓기만 했어도 안정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KBI 메탈이죠.
정확히 바닥이 잡히면서 타이밍이 잡혔었죠. 그리고 주말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30분 봉상 20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추세가 어제도 그리고 이틀 전에도 이어지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충분히 줬어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타이밍은 이 구간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9%대 갭으로 뜨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도 4%대 거의 5% 구간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렇다면 이 부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딱 이 부분은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8월 2일 영상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이에 또다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 이슈까지 만들어지면서 전선 구리 쪽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AI에서 비롯된 이 전력에 대한 이슈가 엮여있는 종목들은 같이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000원 라인대 4,2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지지 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도 정확히 타이밍이 그대로 잡혔었죠. 오늘 상한가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제도 상한가가 2개가 나왔었죠. 이번 주 들어서 매일매일 상한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상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전선도 동일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0분 봉상 120선 20선을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고 오늘 18% 넘는 상승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세 초입 이 구간 돌파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수익은 다 챙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르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부분보다 1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에서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8월 2일 영상입니다. 짧게는 단기적으로 14,000원 라인대에서 15,000원 라인대, 길게는 17,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검정선이에요. 120선에 대한 지지가 테스트되고 있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8월 2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심택도 말씀을 드렸었죠. 심택도 말씀드린 이후에 그 다음 날은 2% 그리고 12% 오늘은 22%까지 급등이 만들어지면서 상한가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죠. 동일한 영상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어제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이었었죠. 첫 번째 종목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정확히 목표가로는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시가 자체가 9% 갭이 떴어요. 일시적으로 갭 뜬 이후에 눌림목이 1% 구간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5% 이상의 갭 뜨면 손익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대응하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수급이 강력한 대장주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갭 뜬 이후에 조정이 만들어지는 수급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목표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종목이었었던 우리기술도 비슷한 케이스였었죠. 보시면 시가 자체가 5% 이상 갭이 뜨고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1% 구간대 눌림목을 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다시 하면서 거의 10% 구간대까지 11,92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당연히 어제 영상에서는 목표가는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고점이 11,920원이죠. 동일하게 어제 영상에서는 이 부분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딱 3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이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1,900원 라인대에서 12,000원 라인대,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4,000원 라인대에서 15,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했죠.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긴 하지만 갭이 이 정도 뜨면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항상 말씀드리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손익비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1% 구간대 일시적으로 내려왔을 때 잡았으면 손익비가 그나마 나오긴 하지만 이런 타이밍들 잡기 어렵죠. 그러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장중에 찍어드리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었던 RFAICC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에 상승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도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상한가 터치를 하긴 했지만 킬핑 가능하신 분들만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 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힘스입니다.
현대임스 이미 말씀드리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어디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현대무벡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배에 관련된 이 블록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힘스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21선에 대한 쌍바닥을 만들고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항만 크레인 구조물 수주권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 대체 거래소에서 장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솔루에 밀렸었던 조선주, 이제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밀어 올린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다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거의 20년 만에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부족 그리고 마스카 기대감 하락에 주가가 부진했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해외에서 군함 4척에 대한 건조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을 제외를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인데, 일본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의 조선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법안 때문에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는데,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 방침 약 3개월 전에 미 해군의 공식 문서에 언급이 됐죠. 미 해군은 최대 2척 지원함을 해외에서 건조하고 일부 전투함 부품에서도 해외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로 불리고 있죠. 그러면서 현대임스는 이 200조 마스카 프로젝트의 기지 출범 소식과 함께 조선 빅3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는 거예요. 현대임스는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HD 현대중공업 계열의 조선, 기자재 그리고 산업설비 제조업체입니다. 블록 외주업체 중에서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고난도 선박 구조물 제작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K조선 발주 확대 수혜에 대한 이 기대감도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올해 1분기에도 그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년비 YOY 기준이죠. 17.8%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신사업이에요. 항만 크레인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최근에 북미 쪽 항만 크레인 수주를 하면서 북미 시장에 대한 공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5년도 보시면 매출액은 2,48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88억 원이 나왔죠.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지죠. 부채 비율, 유보율을 체크를 해보면 부채 비율은 30% 수준, 그리고 유보율은 1,300% 수준이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보수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 가야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5,369억 원이에요. 지금 현재가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일단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물량 소화 과정은 계속해서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히 이때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었던 가격대에 대한 지지, 그리고 섹터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반등에 대한 방향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정확히 5주선 그리고 10주선은 돌파한 상황이고 단기적인 추세는 돌렸다는 거예요. 일봉상으로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선을 정말 오랜만에 돌파 이후에 보시면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61선을 돌파하면서 중기적인 이평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초입을 만드는 시그널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추세가 계속해서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섹터의 호재와 함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현대임스, 이번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어느 구간에서 대응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임스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121선 장기 이평선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구간이 되겠죠. 16,000원 라인대에서 16,500원 구간대, 그리고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17,5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지금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이 구간 타이밍은 잡혀져 있어서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수급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따라 올라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소통방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작정 따라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타이밍은 이미 지금 조금은 늦어졌기 때문에 대신 이런 눌림목 구간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이 구간대까지, 이 61선 라인 이 구간대까지 오히려 기다렸다가 대응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렵죠.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탈하는 부분, 그리고 지지가 만들어지고 반등이 만들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보고 개인적인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런 타이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실제적으로 소통방에서 이렇게 타이밍이 잡혔을 때 대응 타이밍이 완벽히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릴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기적을 부르는 투자 거의 2,800분이 함께하고 계시죠.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브리핑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타이밍이 잡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타이밍이 잡혔을 때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 관련된 뉴스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그 방향성에 따른 또 대응 방법까지,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들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추세에 대응하시는데, 단기적인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신경 쓰지 말고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대응 타이밍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 하나 엔진이죠.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정확히 21선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지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 추세의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돌파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9,000원 라인대에서 5만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승도 같이 보셔야겠죠. 최근에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최근에 중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800원 구간대에서 5,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멀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CP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종가상으로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선 쪽도, 로봇 쪽도, 그리고 전기차 쪽도 이런 멀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직도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4,800원 라인대에서 5,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건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일상가 두 번째 종목은 일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었죠.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요즘 바이오 섹터에서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로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먼저 최근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었죠. 자큐보였습니다. 14억 인구 인도에서 품목허가 권고와 함께 상업화 초읽기에 들어갔죠.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케이스죠. 위식도 역류질환,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큐보가 실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세계 최대 인구 제국이죠. 인도에서 품목허가 권고를 받으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게 상업화가. 지난달에 자큐보가 인도에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 이미 신약 허가 신청을 완료한 데 이은 성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권고에 따라서 연내 최종 품목 허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인도 현지 상업화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최근의 경제성장 그리고 식생활 변화에 따라서 위식도, 역류질환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100%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큐보로 성공한 이 캐시카우를 통해서 네수파립까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차세대 항암제예요. 이미 췌장암 그리고 위암 쪽에서는 미국의 FDA 희귀 의약품에 선정이 됐고 지금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자면 네수파립 현재 췌장암 그리고 난소암, 자궁 내막암 그리고 위암 4개의 암 중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일 물질로 FDA 희귀 의약품 지정을 이미 3차례나 받을 정도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아스코에서 휴먼 데이터로 췌장암 환자 완전관에 대한 확인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53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26억 원이 나왔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11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2억 원까지 2028년도에는 매출액 16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600억 원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처럼 다른 바이오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을 기반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최소 1조 수준 가야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5,862억 원이에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2배가 간다고 하더라도 전고점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4,0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라인대 길게는 16,000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30분 몽상 20선 살짝 아래에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이 위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위에서 만약에 종가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확인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녹색 선이죠. 30분 봉상 6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수급을 확인을 하고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특히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차트의 움직임이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들 이 구간에서 지지가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이탈을 하는지 이 판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거고 특히 이 구간 완전히 이탈을 한다.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추세가 이어져야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추세 이탈을 할 때는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들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료 AI 섹터 쪽에서 같이 보시면 좋다고 체크가 되는 게 바로 딥노이드예요. 그냥 일반 AI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이 보시면 됩니다. 30분 봉상 120선,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고 바닥권에서 추세, 5일선에 대한 추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800원 구간대에서 1,900원 라인대, 길게는 2,000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고영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매물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세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짧게 단기적으로는 34,000원 구간대에서 35,000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데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구간 맞고 떨어지는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 지지가 만들어진다.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힌 파세코입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타이밍이 잡혔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정확히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혔고 오늘 어땠습니까? 날씨. 이 폭염 관련주들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수도권 65%의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가 됐죠. 한낮에는 39도가 넘어갈 정도였어요. 밖에만 있어도 사우나입니다. 사상 초유 서울이 지금 40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목요일 내일이에요. 서울 한낮 39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폭염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 부분 참 실망스럽죠. 역대급 폭염에 이제 야구도 전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죠. 연일 폭염에 지금 하루 198명이 응급실에 간다고 합니다. 누적 사망자가 21명이나 돼요. 이미 지난해 사망자를 더 뛰어넘었다는 뉴스도 있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미 유럽 쪽에서는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었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여드렸던 게 벌써 지난달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 물량수화 과정 계속해서 이어지고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61선까지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분봉상으로 어때요? 30분봉상 120선 돌파한 후에 다시 한번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타이밍이 잡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세코 짧게 단기적으로는 7,900원 라인대에서 8,000원 라인대 길게는 8,500원 구간대까지도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섹터 수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따라 붙는 수급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이때 타이밍이었을 때 수익을 못 챙겼다. 이런 타이밍들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단기적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세트로 다니죠.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도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 제가 정확히 이 말씀을 드렸었죠. 타이밍이 잡히고 또다시 돌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정을 받고 고점 라인 때 지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일봉상으로 이렇지만 분봉상으로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30분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일시적인 이탈 다시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6,300원 라인대에서 최고점 라인대죠. 6,6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상가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들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사이에 그 사이에 현대입선 더 올라가고 있었네요. 감안해서 대응 타이밍 잡히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종목은 어떻게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압축해서 보시는 종목들 이 종목들에서도 어차피 상한가 급등 다 나오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나왔었죠. 언제나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타이밍이 안 잡히고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안 해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다시 시작된 급등주반 같은 경우도 오늘 세 가지 종목 이렇게 단기적인 종목들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차피 영상에서 이미 다 찍어드린 종목이죠.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은 바로 직전에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타이밍이 잡히면 어차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종목만 집중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다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이런 타이밍 잡히는 부분들, 이런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소통방 들어오시면 대응하시는데, 이렇게 대응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죠.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고정 댓글이 있고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딱 50분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기분 좋은 수익 많이 챙기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조금 안 좋은 뉴스들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살짝 비껴나가는 대장주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안정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